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컴퓨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CPU, 메모리, I/O 포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CPU는 명령어들을 수행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메모리는 그 명령어들을 모아두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도 그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도 모아두는 장치, 이렇게 두 가지의 역할을 하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I/O 포트는 이 CPU 메모리를 외부로 연결하는 포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I/O 포트에 연결될 수 있는 그 장치에 따라 컴퓨터가 될 수 있고, 그 세탁기가 될 수 있고, 냉장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컴퓨터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트랜지스터가 있는데요. 트랜지스터로 우리 컴퓨터들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의 한 트랜지스터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이 트랜지스터가 도대체 뭐냐 라고 생각하시면 스위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위치의 역할 말고도 증폭기의 역할도 있는데요. 그거는 여기서 다루진 않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스위치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가지고 일단 스위치로 할 수 있는 그런 논리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스위치로는 우리가 논리 회로 같은 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논리 회로가 왜 중요하냐면 이 논리 회로들로 저희가 새로운 더 큰 논리 회로를 구현할 수 있고, 그렇기에 트랜지스터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일단 트랜지스터가 뭔지 정확히 알아보자면 일단은 전부 다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아마 끝나고 나서 좀 더 알려드릴 텐데 지금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먼저 간단하게만 알아보자면, 여기서 보면은 잠시만요. 먼저 이 볼테지, 이 전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회로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좀 잘 안 그려지는데요. 일단 설명하자면 전압이란 사실 어떤 물의 높이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류는 그런 이제 물의 높이차에 의해 흐르는 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압이라는 거는 이 높이차기 때문에 되게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볼트, 0볼트, 1볼트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사람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특별하다, 뭐 마이너스 전압도 있어,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런 게 아니라 그 상대적인 개념이라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보면은 이게 트랜지스터인데 여기서 전류가 여기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 들어오고 나가는 구조인데요. 이 장치가, 이 게이트라는 장치가 전류를 통과시키지 않고 하는 장치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은 여기서 볼테이지가 가해져 있죠. 이 볼테이지를 가하면 여기에 있는 물질의 특성을 바꿔줍니다. 특성을 바꿔줘가지고 전류가 흐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 이게 NMOS인데요. 이게 뭐냐면 플러스 볼테이지를 가하면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전류가. 근데 또 반대로 PMOS라는 게 있습니다. PMOS는 마이너스 볼테이지를 가하면은 전류가 흘러요.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를 조합해가지고 저희가 논리 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간단한 그 도식도인데요. 이게 지금 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트랜지스터, 아까 말했던 게이트가 여기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동그라미는 피모스라는 뜻이고요. 이 동그라미가 없으면은 엔모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볼테이지를 가하면은 통과하지 않고요. 마이너스 볼테이지를 가해야지 통과하고, 여기다가는 플러스 볼테이지를 가해야지 통과하고, 마이너스 볼테이지를 가하면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리 회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논리 회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논리 회로로 구현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까지 구현할 수 있거든요. 이 논리 회로를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논리 회로의 논리를 먹히게 한다면 뭔가 약간 정보를 무한적으로 루프처럼 돌 수 있는 그런 논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논리 회로를 할 수 있는 건 되게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논리 회로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제일 간단하게 논리 회로는 다음과 같이 낫 게이트라고, 이게 무슨 게이트냐면 먼저 입력을 1이라고 하면 그 출력은 0이 나오고, 입력을 0이라고 하면 출력은 1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그러니까 not 반대되는 입력을 출력하는 겁니다. 이게 왜 어떻게 가능하냐, 여기서 1이라는 거는 그 1V, 0이라는 건 0V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 회로를 보면은, 일단 회로를 보기 전에 제일 간단한 거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말했던 볼테이지, 이 지금 배터리거든요. 그러니까 전위차가 있는 겁니다. 이 볼테이지가 있다는 거는 전위차가 있습니다. 전위차. 그러니까 물의 높이차. 여기가 물의 높이가 높아요. 플러스 볼테이지라서. 여긴 0V라 라고 저희가 그냥 가정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다가 2V 하고 여기다는 뭐 1V 이렇게 해서 전위차가, 그 물의 높이차가 1V라고 생각하면 똑같거든요. 이거는 되게 상대적인 개념이라서 제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일단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정할게요. 이렇게 1V, 0V. 그래서 일단 여기가 뭐 1m다, 예를 들어서 물의 높이 1m다, 1V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저항이 있겠죠. 저항이 있으면은 그 물의 높이가 이제 줄어들 겁니다. 저항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저항이 있으면
저항은 이제 높은 곳에서 댐 같은 게 있는 겁니다. 높은 곳에서 이제 물이 흐를 때 높은 곳에 이렇게 댐 같은 게 있어가지고 더 이상 높은 곳에서 더 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아래쪽으로 흘러야 됩니다. 이 댐이 겁나 길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흘러야 돼요. 아래쪽으로. 그래서 1V가 여기서는 이제 전압차가 1V로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엔 더 다른 저항이 더 없으니까 저항이 지금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0V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스위치에도 저항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0V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강 그 0V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보시면 이렇게 0V가 0V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0m인 그 물의 흐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스위치에 도달하면은 일단 도선은 지금 저항이 없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저항이 없으니까 뭐 높이가 바뀌진 않겠죠. 계속 흐르겠죠. 댐 같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스위치에서는 이 전류가 이제 스위치 아까 트랜지스터라고 했죠. 트랜지스터.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그려보면 NMOS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에 제가 여기다 이렇게 0V를 또 걸었어요. 이거랑 여기는 이제 1V가 주어졌는데 제 임의로 여기다가 0V라는 거를 걸어줬습니다. 그러면 스위치가 닫히겠습니다. NMOS니까요. 닫히면 이제 흐르지 않겠죠. 그럼 여기서 그냥 전류가 멈추는 거예요. 끊겨 있는 거예요. 회로가 끊겨 있어서 전류가 안 흐릅니다. 네? 1V를 제가 만약에 가하면은 전류가 흐를 수 있겠죠. 닫히니까. 그래서 이렇게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0V가 이쪽으로 0V 이렇게 옮겨가는 겁니다. 0V가 이렇게 옮겨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이 낫게이트 논리 회로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게 낫게이트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석해 보면은 VDD라는 거는 5V 같은 겁니다. 5V. 그리고 GND는 0V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저희가 임의로 정한 거고요. 그냥 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전이차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Vin 이 입력이고 Vout이 출력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저희가 말한 그 1V를 넣으면 0V가 나오고 0V를 넣으면 1V가 나오는 그런 걸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를 들어서 저희가 1V를 넣었어요. 0V가 나와야겠죠. 한번 봅시다. 그러면 1V 넣었으면 이렇게 1V 이렇게 1V 가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피모스니까 꺼지겠습니다. 여기가 아예 차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긴 차단됐으니까 무시하면 되고요. 윗부분도 무시하면 되고요. 여기는 켜졌습니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이 연결이 됩니다. 0V니까 여긴 0V. 그러니까 여기는 뭐 차단됐고 없어졌으니까 무시하면 되고 0V니까 0V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1V를 넣었는데 0V가 나왔죠. 반대가 된 겁니다. 반대로 0V를 넣으면은 아까랑 같은 논리지만 이때는 아랫부분이 꺼지겠죠. 0V니까 NMOS니까 꺼지고 여기는 오히려 켜지겠습니다. 그러면 이 5V 나오죠. 5V가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Vout으로 나와서 1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방식을 이런 방식도 있고 이런 방식도 있는데 구체적인 건 딱히 중요하지 않고요. 그 저항으로도 이렇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냥 윗부분을 여기서 이렇게 윗부분을
윗부분 없이 저항으로만 구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항으로 하면은 그 전류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요. 무조건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력 손실이거든요. 전력 손실.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왼쪽에서는 전력 손실이 없습니다. 이게 무조건 여기든 여기든 둘 중에 한 개는 끊겨 있어요. 무조건. 그래서 전력 손실이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트랜지스터 수는 이 부분이 더 훨씬 적죠. 하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매우 큰 트랜지스터 논리가 되게 많은 회로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저항만 이렇게 딸랑 하나 사용하고 윗부분은 딸랑 하나 사용하고 아랫부분은 다 트랜지스터로 구현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구현하는 방식은 이 왼쪽을 구현하는 방식은 그 아래쪽을 일단 먼저 만들어 놓고 윗부분을 그걸 반대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논리를 볼 때 아랫부분만 보면 돼요. 그리고 그 중요한 게 궁금하실 텐데 아마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저항 무려 이 트랜지스터를 저항으로 바꿨는데 어떻게 동작하냐 궁금하실 텐데 여기다 이제 전류를 흘리면 전류를 흘려가지고 전압을 흘리면은 예를 들어서 1V를 넣었으면 이제 0V가 나와야 되잖아요. 낫게이트니까 1V를 넣으면 여기는 이제 NMOS니까 통과가 될 겁니다. 그러면 0V 여기 있죠. 여기 아까 제가 말했던 0V 0V가 여기 또 0V로 이렇게 통과가 돼요. 근데 여기 5V잖아요. 얘는 근데 끊겨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연결돼 있으니까 저항이 있으니까 흐르긴 할 거 아닙니까? 0V, 5V. 그래서 흐르긴 할 텐데 저항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도선이었으면 만약 저항이 아니라 도선이었으면 여기 5V가 됩니다. 0V가 아니라. 근데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 댐 같은 게 지금 박혀 있기 때문에 5V가 그 0V로 진행해야지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0V가 출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낫 게이트 역할을 하고요. 다른 말로는 이제 인버팅 게이트라고 할 수도 있고. 다음으로는 그 낸드 게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렇게 뭐 해보시면은 뭐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일단 여기서도 아랫부분만 보면 돼요. 이게 아까처럼 윗부분 아랫부분 있잖아요. 아랫부분만 보시면은 그 논리를 알 수 있거든요. 윗부분은 그냥 아랫부분에 반대로 그냥 연결한 거거든요. 정확히 반대로. 그래서 여기 만약 직렬이면 여긴 병렬로 연결하고 반대로 연결한 겁니다. 여긴 다 피머스예요. 피머스, 여기 엔머스 전부 다. 그러니까 피머스는 0V를 넣으면 켜지는 거, 얘는 1V를 넣으면 켜지는 거. 반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부분 아까랑 똑같이 5V, 여기는 아까랑 똑같이 0V. 그래서 이 부분만 보시면 지금 직렬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 그리고 이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이거. 그러니까 낸드 게이트가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라고. 그래서 이 낸드 게이트는 엔드 게이트라는 게 있어요. 원래 거기다 not을 붙인 거라서 not and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and가 일단 무엇이냐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비유를 드리면 약간 이게 수학
그래서 명제 같은 거거든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어떤 명제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동물은 다리가 2개 있고 팔이 3개 있는 동물이다. 그러니까 팔이 3개, 다리가 2개. 이 아랫부분은 맞죠? 다리 2개 있는 거. 팔이 3개 있는 건 틀렸잖아요. 근데 다리가 2개 있고 팔이 3개가 있는 동물이다라고 하면은 이건 틀린 명제예요? 맞는 명제예요? 틀린 명제죠. 그러니까 둘 중 한 개라도 틀려 있으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무조건 틀리는 거. 저희는 틀리는 걸 0이라고 하고 맞는 걸 1이라고 해요. 1. 1은 이제 5V, 0은 이제 0V.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리표거든요. 이게 그 AND 게이트가 not AND, 이거의 반대인, 이 결과의 반대인 AND 게이트의 결과의 반대인 not AND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0과 0, 그러니까 불참, 거짓과 거짓, 거짓이면서 거짓은 참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거짓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반대 바꾼 거라서 다 반대를 일단 먼저 바꾸면 이해가 더 쉬울 겁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논리입니다. 한 개만 거짓이어도 전체는 거짓일 수밖에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그냥 그 입력만 반대로 한 거라서 얘 같은 경우에 전체 다 참이어야지 참이다. 이건 맞죠. 그래가지고 이걸 반대로 한 거예요. 반대로. 그게 NAND 게이트인데 그 NAND 게이트를 지금 구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논리를 보려면 아랫부분만 보는데 이 직렬로 돼 있잖아요. 이 직렬로 돼 있으니까 B가 참이면은 A가, 그러니까 B가 열리면은, 그러니까 B가 참이라서 1V라서 통과가 되면은 A가 거짓이면은 전체적으로는 통과가 안 돼요. 둘 중 한 개가 이제 거짓이면 0V면. 그래서 이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통과가. 근데 전체 다 1이면은 1V면은 다 통과가 돼요. 근데 지금 0V가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가 통과가 되는 겁니다. 이게 참일 때 반대가 통과가 되는 거라서 NAND 게이트라는 거예요. 위에는 그냥 똑같이 반대로 한 거라서 이유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류가 흐르지 않게, 전력 손실이 없게 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AND 게이트 해서 아까 만든 NAND 게이트에다가 아까 배웠던 인버터 NOT 게이트를 붙인 거고요. 똑같습니다. OR 게이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는 직렬이었지만 이번엔 병렬이죠. OR 게이트에다가 not을 붙인 거니까. 그러니까 OR 게이트지, 병렬이니까 OR이에요. OR. 이것 또는 이거만 만족시키면 돼요.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거. 일단 NAND 게이트로 저희가 모든 논리를 만들 수 있어요. NOR 게이트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래가지고 AND가 아니라 굳이 NAND를 배운 거고요. 아까 그리고 AND는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NAND를 먼저 배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럼 이 논리 회로 가지고 새로운 논리 회로를 만들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논리를 만들 수 있습니까? 되게 중요한 논리 회로 중에서 정보 저장을 할 수 있는 논리 회로가 있습니다. 어떻게 정보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에다가 논리를 먹으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제 1을 넣으면은 0이 나오고, 이게 뭐냐면 지금 인버터거든요. 아까 그 NOT 게이트, 얘도 NOT 게이트.
그래서 여기다 1을 넣으면은 0이 나오고 0을 넣으면은 1이 나오고 이 무한 반복인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먹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정보를 무한히 저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중간에 0이 어디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사실 여기다가 뭐 연결해도 뭐 예를 들어서 0.2V 같은 거 연결해도 다시 0V로 다시 바뀌어요. 금방. 무한히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를 확실히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정보를 저장한 거를 일단 정보를 저장만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정보를 저장한 거를 저희가 외부로 빼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외부로 이렇게 빼낼 수 있어야 돼요. 정보를. 여기는 뭐냐면 그 정보를 빼낸다, 안 빼낸다를 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정보를 이제 바깥에 빼낸다고 해서 비트를 뭐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러니까 막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라서 바깥으로 빼낼 수 있고요. 이게 사실 SRAM이에요. SRAM. 그리고 아까 이게 엠모스죠. 엠모스. 그리고 길어. 그래서 이거는 SRAM이라고 하고요. 램이죠. 램의 일종입니다. 램의 일종입니다. 램의 일종. 그리고 램의 일종인데 가장 비슷한 램이에요. D램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정보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논리 회로로 정보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캐패시터라는 걸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플러스 전화가 있으면은 메탈판이에요. 철판이에요. 철판 같은 게 있고 여기 전선이 있는데 플러스 같은 게 예를 들어 쌓이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끌어당기니까 여기 어디인가에 있던 마이너스들이 다 이렇게 끌려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끌려오면은 서로 나올 수가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끌어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여기에 이렇게 딱 저장돼 있는 고여 있어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걸 캐패시터라고 합니다. 캐패시터. 그래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여기다 뭐 트랜지스터 연결한 이걸 D램이라고 합니다. 뭐 그냥 캐패시터 이거 대신에 그냥 캐패시터 쓴 거예요. 어쨌든 이 정보 논리 회로로 인한 정보 저장을 또 다른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추가가 됐죠. 원래 이 낫 게이트에서 정보를 이렇게 recursive, 그러니까 정보를 이렇게 루프를 돌면서 저장할 수 있는 여기다가 이제 새로운 걸 추가한 겁니다. 새로운 게 뭐냐면 왜 이걸 추가했냐면 정보를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장하기도 하고 싶어가지고 둘 다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읽기도 하고 저장도 하고 여기에다가 정보를 저장하고 그래서 일단 정보를 저장할 때는 이 아랫부분을 이게 뭐냐 또 스위치거든요. 스위치라서 이 아랫부분을 끄고 정보를 저장할 때 이 회로에다가 정보를 저장할 때 아랫부분을 꺼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게 연결되어 있으면 저장을 하기 힘들어요. 그냥 무한 루프를 돌기 때문에 중간에 끼어들기 힘들어요. 끼어들 수 있는 거는 아까 여기 SRAM 같은 경우에는 얘는 왜 끼어들 수 있냐 하시면 얘가 볼테이지가 훨씬 높아요. 얘보다 이 부분보다 여기 돌아가고 있는 그 루프에 돌아가고 있는 그 볼테이지보다 여기에 그 넣어주는 볼테이지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래가지고 그 볼테이지만 높은 게 아니라 그
볼테이지를 가지고 있는 어쨌든 이게 높아가지고 SRAM은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저장은 여기는 끄고 여기는 켜고 해서 저장하고 여기에다가 새로운 걸 저장하고 읽는 건 아니고 보존하는 거. 뭐 읽는 건 뭐 아무 때나 읽을 수 있어요. 그냥 여기 뭐 새로운 전송 같은 거 붙여서 읽으면 되고요. 여기다가 그 아예 저장해 놓는 거. 평상시 모드는 여기를 끄고 여기를 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하고 여기가 반대로 작용해야 되겠죠. 이 스위치 두 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사실 이게 스위치거든요. 이렇게 생긴 게 피모스예요. 피모스. 에모스도 붙어 있어요. 에모스도 붙어 있는데 이게 여기 위에 바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반대예요. 그래서 얘랑 이 바가 있는 것끼리는 같고 얘랑 얘끼리는 같은 거예요. 같은 입력인 거예요. 서로 반대 방향의 반대 볼테이지를 가지고 있는 거 지금 가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피모스하고 엠모스 둘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켜주는 거예요. 둘 다 동시에 켜주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그냥 엠모스만 하면 되지 왜 피모스까지 이렇게 또 했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사실 엠모스는 1V를 흘려주는데 되게 약해요. 그리고 피모스도 0V 흘려주는데 되게 약해요. 그래서 이 둘을 이제 상호 보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두 개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이 클럭이 도대체 뭐냐, CLK가 뭐냐, 이거는 전기 여기서 이제 이 회로에서 CPU에서 그 심장 박동처럼 동작하는 그 오실레이터, 그러니까 그 진동기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동기라서 이렇게 잠깐만요. 나와 있을 텐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클럭이거든요. 이렇게 진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이 진동에 맞춰서 명령어가 계속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거예요. 명령어 표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명령을 계속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거라서 계속 무한 루프를 도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와서 이렇게 계속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무한히. 근데 이 명령어가 들어있는 게 램이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 클럭이 있잖아요. 클럭이 지금 이거예요. 이거 순차적으로 계속 1V, 5V, 0V, 5V, 0V를 계속 이렇게 가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은 계속 읽고 저장하고 하는 거네요. 어떻게 읽고 저장하고 하는 거지. 무슨 의미가 있죠? 그만큼 빨리 돌아야겠죠. 그 모든 명령어들이 그만큼 빨리 그 속도만큼 빨리 돌아야 돼요. 일단 지금 이게 D 플립플롭이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플립플롭은 아래와 같이 생겼습니다. 플립플롭은 아니고 사실 D 렛치야. 뭐 플립플롭은 정확히 또 뭐 여기다가 뭐 달고 있는 건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차이 없고요. 일단 그래서 어쨌든 이 플립플롭이 이렇게 있는데 이 플립플롭을 병렬로 연결한 게 레지스터라고 하는 거예요. 레지스터는 값을 저장하고 그러니까 병렬로 이렇게 연결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 저장하고 읽고
읽는 건 언제든지 제 맘대로 하는 거고, 저장하고 냅두고, 저장하고 냅두고, 이걸 계속 하는 겁니다.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고 냅두고, 읽는 건 자유고요. 그래가지고 이거예요. 그냥 아까 똑같은 건데, 새로운 정보를 이렇게 일단 미리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갖다 놨어요. 클라우드가 작동하면은 그제서야 이 정보를 저장을 해요. 여기다가 저장을 하고, 읽는 건 저희가 언제든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뭐 1인지 0인 1 또는 0의 정보가 다 담겨 있겠죠. 1 또는 0. 지금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심장 박동이고, 어쨌든 CPU의 심장 박동이고, 그거에 맞춰서 발빠르게 여기서도 뭘 줘야겠죠. 정보들을. 근데 이게 또 속도가 느리잖아요. 속도가 한 개라도 좀 느리거나 그러면 오작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작동. 그 오작동을 또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최적화시키는 게 엄청난 작업입니다. 근데 뭐 그거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요. 전체적인 건 알기 위해서는 일단, 그리고 이제 먹스 디코더, 인코더라는 게 있습니다. 먹스 디코더, 인코더는 아까처럼 또 많은 논리 회로들이 있었잖아요. D 플립플롭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레지스터를 만들었고, 그 뭐 SRAM 같은 게 있었고, 뭐 DRAM도 있었고, 그리고 뭐 NAND 게이트, 뭐 이런 여러 가지 게이트들이 있었잖아요. 이 게이트들을 서로 연결할 때는 또 새로운 논리가 필요해요. 새로운 논리. 제어를 할 때. 이게 먹스, 디코더, 인코더입니다. 그래서 먹스는 뭐냐면, 여러 가지 전류 신호가 있었을 때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해서 흘려보내주고. 간단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엔드 게이트고, 엔드 게이트, 올 게이트, 낫 게이트, 이렇게 그냥 연결한 거예요. 여러 가지로. 보시면 지금 이거는 4대1이라서 4가지 중에서 한 가지 데이터를 고르는 거지만, 여기서는 이제 2대1 먹스거든요. 그러니까 2가지 데이터를 주면 한 가지를 나오게 하는. 그래서 지금 여기 SEL이라는 거 select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select를 하는 거죠. 0, 0이면 이걸 선택하고, 0, 1이면은 얘를 선택하고, 1, 0이면 얘를 선택하고, 1, 1이면 얘를 선택하고. 얘는 이제 2대1이니까 간단하게 0, 1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NOT 게이트잖아요. 한 개는 0이고 한 개는 1이겠죠. 한 개는 1이고 한 개는 0이겠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켜져 있고 둘 중에 하나는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있는 비트 데이터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엔드 게이트를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뭐 올 게이트는 둘 중에 하나 뭐 들어올 테니까, 둘 중에 하나만 들어올 테니까 그 하나를 이렇게 아웃풋을 출력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얘는 결국에는 데이터를 나오게 하는 거고, 얘네 둘은 데이터가 아닙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그 데이터를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해석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전선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전선 선택이에요. 전선 선택.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전선의 데이터를 선택한다는데, 데이터, 얘는 그냥 전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입력이 지금
두 부분이 있잖아. 얘는 입력이 한 개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데이터를 약간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데이터를 변환한 건 아니에요. 얘는 데이터랑 관련 없이 어떤 전선을 선택을 하는 거야. 전선 선택이에요. 데이터는 여기서 위로 이렇게 가지 않아요. 여기는 데이터는 여기는 데이터고 관련이 없어요, 서로. 그러니까 이 전선이 D1, D0 다 전선입니다. 이게 어떤 전선을 선택할 거냐, 이게 디코더고, 얘는 반대예요. 반대. 여러 전선 중에서 여러 전선을 통해서 이게 어떤 전선인지 숫자를 아웃풋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야, 아까 같은 경우 여기가 숫자, 어떤 전선인지에 대한 숫자 정보. 여기는 그냥 전선. 얘 같은 경우에는 전선을 입력으로, 반대로 이 전선에 대한 숫자들, 어떤 전선인지, 1번 전선인지 2번 전선인지 나오는 그 아웃풋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되게 많죠. 근데 이 다 의미가 있으니까 CPU를 만드는 데 있어서 되게 최소 단위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ALU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할 수 있는 연산 장치예요. 그래서 사실 더하기는 XOR이라는 게이트로 만드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 뭐 AND랑 OR을 잘 조합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거예요. 0, 0 나오면 0 나오고, 0, 1 나오면은 1 나오고, 1, 0 나오면 1 나오고, 1, 1 나오면 0 나오고. 근데 이게 더하기예요, 이게. 뭐 여기 또 추가적으로 AND를 붙이면은 그 상위 비트를 나타낼 수 있겠죠. 왜냐면 0, 0이면 0, 0, 1이면 0, 1, 0이면 0, 1, 1이면 1이니까 여기가 상위 비트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이제 하위 비트라고 생각하시면 0 더하기 0은 0이죠. 0 더하기 1은 뭐예요? 1이죠. 1 더하기 0은 1이고, 1 더하기 1은 1, 0인데 하위 비트는 0일 거 아니에요. 그럼 상위 비트는요? 1이겠죠. 0, 0, 0, 상위 비트 한 개 있으니까 1. 그래서 이렇게 더하기를 이렇게 쉽게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는 그냥 그 맨 앞자리 비트를 저희가 1이라고 할 때 이걸 음수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신기하게 이걸 전부 다 서로 더하면은 이 마이너스로 작동하게 만들 수 있는 뭐 이해 보수 기법이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곱하기도 뭐 할 수 있습니다. 곱하기도 뭐 그냥 AND 게이트 여러 개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뭐 나누기는 그 반대로 하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뭐 XOR 게이트, OR 게이트, 이거는 OR 게이트, AND 게이트 같은 경우는 아까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했는데 여기다가 뭐 AND 연산도 있고 뭐 OR 연산도 있는 거예요. OR 연산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까 배운 먹스로 선택을 하는 거. 이 5개 중에 먹스를 선택을 해요. 이걸로 선택해요. 뭘로 선택하냐, 오퍼레이션 코드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입력 데이터, 난 A 더하기 B를 하고 싶어, A 곱하기 B를 하고 싶어, 이 연산 장치를 선택하는 건 이 먹스고 오퍼레이션이고, 여기다는 이제 입력값을 넣는 거예요. A, B를, A, B. 그리고 출력은 C로 나오겠죠. 이 ALU예요. ALU. 그래서 CPU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아까 말했듯이 CPU 그 external memory라는 게 있고, 뭐 메모리예요, 메모리. 근데 뭐 솔직히 이렇게 간단한 거는 external memory도 필요 없고 그냥 안에 다 넣어도 돼요, CPU 안에다가. 원래는 external memory가 따로 있고, 그걸 통해 이제 그 CPU 내부에서 빠르게 메모리를 액세스할 수 있게 그 캐시라는 걸 놔요. 캐시 아닌데, 그래서 이게 캐시. 그래서 캐시 같은 걸 놔가지고 메모리를 미리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미리.
왜냐면 메모리를 참조하는 데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되게 오래 걸려. 그래서 캐시 같은 걸 다요. 그리고 뭐 벌추얼 메모리라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캐시도 한정적이라서 프로그램 여러 개 돌리려면 가상의 메모리 공간 그딴 걸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또 매핑을 해가지고 뭐 피지컬 메모리, 그 벌추얼은 가상이니까 피지컬 메모리, 즉 이거 이 캐시에다가 이렇게 다 할당을 하는 거지. 나중에 매핑을 통해서 어떤 매핑 과정이 있어요. 그 OS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오포트가 있어요. 아이오포트는 마우스, 키보드, 모니터, 뭐 저기 세탁기의 뭐 온도 조절기라든지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그거는 이제 그 상품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그리고 이제 CPU 내부에 심장이 있어. 아까 심장 있다고 했지. 클럭이 있습니다. 클럭이 있고 레지스터가 있어요. 레지스터 파일이라고 하는데 레지스터 파일 안에 레지스터가 되게 많아요. 그걸 다 참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선택을 해가지고 선택을 통해서 그런 더 큰 파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레지스터로 사실 뭐 파일 그딴 거 필요 없고 다 레지스터 해도 되는데 그냥 더 이제 좀 관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레지스터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이걸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보시면 처음에 아까 말했듯이 그 먼저 인스트럭션 명령을 모아놓은 그 메모리 장치가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를 모아놓은 메모리 장치가 여기 있어요. 데이터. 일단 명령을 계속 수행합니다. CPU 같은 경우 계속 무한히 수행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ALU가 있잖아요. 1이 있죠. 더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더하기 1. 그래서 계속 수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수행하고 이거 수행하고 이거 수행하고 다 어드레스거든요. 어드레스. 이게 몇 번째 명령을 수행하고 몇 번째 명령을 수행하고. 지금 프로그램 카운트라는 게 레지스터인데 그 인스트럭션 메모리에 그 어드레스를 적어놓는 그 레지스터입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엔 000이에요. 시작이 000 명령어부터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1을 해요. 일단 수행을 시킵니다. 시키는 동시에 1로 업데이트를 하고 더하기 1로 업데이트를 하고 그래서 1이 돼요. 그럼 다음 명령을 또 가지고 오겠죠. 얘는 계속 가지고 오는 애고 그럼 이 가지고 오면 누구한테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가지고 오는 건 아니고 정확히 켜주는 애. 그래서 어쨌든 켜줘요. 어떻게 켜주냐. 먹스라는 애한테 켜주는 거예요. 먹스. 다 연결되어 있는데 먹스에 여기 있는 그 정보들이 그 명령어 정보들이 그래서 이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선택을 어드레스에 따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얘가 어드레스니까. 그래서 얘가 셀렉트 해가지고 먹스에서 여러 개 중에 선택을 해서 얘한테 그 데이터를 뿌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라고 얘한테 명령어를 갖다 줘요. 그럼 1011이잖아요. 그럼 똑같이 1001 1011 이렇게 명령을 줘요. 아 이게 뭔 명령어냐 이게 뭐예요 이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그러면 이제 이 각각이 의미가 있어요. 1011이 add라는 뜻이 더하기 하라. 10은 뭐예요? x1이 뭐예요? 레지스터예요. 레지스터. 데이터를 뭐 저장하는 레지스터들. 그것도 다 레지스터 파일 안에 들어있습니다. x2도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add를 하라, 더하기를 해라. 더하기는 어디서 해요? ALU에서 하겠죠. 근데 뭐 add 말고 read도 있을 수 있잖아요. read, store도 있고. 일단 add를 하면은 그러니까 뭐 저희가 read를 할 수 있어요. 이 데이터 메모리 접속해가지고. 근데 일단 add니까 ALU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 어떻게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1이면 만약 여기 앞부분이 1이면은
디코더를 따라서 이 ALU로 들어가고, 여기가 0이면은 디코더를 따라서 이 데이터 메모리로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01은 뭐냐, 00 있고 01이 있고 10이 있고 11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이 넷 중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넷 중에. 그걸 이렇게 와이어를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뭐 여기에다도 연결을 하겠지만 또 여기다도 연결해야 돼요. 그 데이터에다가, 데이터 메모리에다가. 그래서 데이터 메모리에다가 연결을 하면은 또 스토어를 하거나 리드를 하거나 어떤 걸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또 그 뭐 벅스인지 뭔지를 연결해가지고 하면 되겠죠. 나머지는 이게 x1, x2 선택을 연결하면 되겠죠. 잘. 그래서 어쨌든 이 정보들을, 이건 지금 캐시니까 다시 이제 메모리로 옮기면 뭐 external 메모리는 램하고 롬이 있습니다. 롬은 하드디스크라서 되게 오래 걸려요. 하드디스크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뭐 SRAM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에요. 그래서 되게 오래 걸립니다. 얘는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얘는 이렇게 메카니컬리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 기계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엠램 그런 게 자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더 빨라졌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오래 걸려요. 그래도 전부 다 액세스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가지고 와서 액세스하는 게 전부 다 액세스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많은 거예요. 정보가. 그걸 다 찾을 수 없잖아요.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다 연결하기도 하드웨어가 너무 커지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게 있다. 롬이라는 게 있다. 램에는 아까 말했듯이 데이터 메모리, 인스트럭션 메모리 두 가지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이게 그 대략적인 거고, 사실 이것도 최적화하고 뭐 딜레이 같은 게 없기 위해서, 딜레이가 있으면 신호가 다 엉망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여러가지 일련의 과정이 있는 중간에 딜레이가 생겨가지고 한 개가 밀리면 전부 다 밀리거든요. 전부 다 이상해지거든요. 그걸 위해서 최적화시키는 걸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 파이프라인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일단은 대략적인 건 이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여기까지가 이제 알아야 될 전부고요. 여기 이후부터는 도대체 그러면 도대체 트랜지스터가 정확히 뭔지, 아까 뭐 여기 물성이 바뀐다고 하는데 왜 볼테이지를 바꿨는데 물성이 바뀌는지 궁금하시면 계속 팔로우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계속 팔로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스펫 반도체인데요. 뭐 N 플러스, 잠시만요. 여기 보면은 이제 N 플러스라고 생긴 게 있고 P라고 생긴 게 있잖아요. 이 N이랑 P가 전 반도체예요. 반도체. 여기 사이에 있는 거는 산소, 그러니까 산화 반도체. 근데 뭐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그냥 인슐레이터, 그냥 그냥 부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탈, 그러니까 게이트는 철로 돼 있어. 철로. 그래서 철과 부도체가 있고 이 반도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 부도체, 반도체. 그래서 이렇게 사이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 반도체가 뭔지 알아야지 이게 작동을 어떻게 하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 일단 그 전에 원자가 뭔지 보시면 이게 그 반도체에 쓰이는 원자거든요. 실리콘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여기 중간에 있는 게 원자고 밖에 있는 게 전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내부에 있는 전자가 아니라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가 중요해요. 왜냐면 왜 바깥에 있는 전자가 중요하냐면 얘네들이 반응을 해요. 내부랑. 그러니까 안에 있는 전자는 되게 안정적이어서 반응을 안 합니다. 바깥이랑 반응을 안 해요. 내부에 있는 것만 반응을 해요. 바깥이랑. 그래서 지금 4개 있죠. 4개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이 4개가 있으니까 뭐 3개가 있는 것보다 연결을 많이 하겠죠. 2개 있는 것보다도 1개 있는 것보다도. 그럼 5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 신기하게도 연결을 덜 해요. 이 4개보다도. 왜 연결을 덜 해요? 5개 연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5개 있으면 이게 5개 있으면 왜 반응을 많이 못하냐? 이게 최대가 8개예요. 뭐 어떤 전자든 최대가 8개예요. 물론 최대가 2개인 것도 있고 뭐 달라 몇 개였지? 14개였는지 몇 개였는지 그런 게 있는데 일단 8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일단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다 8개예요. 8개. 나머지 생각할 필요 없고. 그래서 8개인데 8개밖에 없는데 그 5개랑 연결할 수 있는 게 그럼 뭐예요? 8개잖아요. 8개니까 5개랑 연결할 수 있는 개수가 3개밖에 없습니다. 3개. 3개. 3개랑 연결할 수 있는 게 3개로 이루어져 있는 원자들이 얼마 없어요. 4개로 이루어져 있는 원자가 많겠지 훨씬. 안 그러겠어요? 그러면 반대로 그럼 3개가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더 많이 5개랑 연결할 수 있으니까. 전자가 3개면은 이 안에 있는 전자들 있잖아요. 안에 있는 전자들이 바깥으로 밀어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힘이 더 세요. 바깥에 있는 전자들보다 안에 있는 전자들의 그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 훨씬 더 강해요. 그 원자는 플러스거든요. 전자는 마이너스고. 근데 이제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있으면 그래서 3개 정도 된다. 그러면 약간 전자들이 바깥으로 튀어나와요. 자꾸 튀어나와서 뭔가 불안정합니다. 그래가지고 공유 결합이라는 게 있고 금속 결합이라는 게 있는데 이온 결합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전자가 튀어나오려고 해서 공유 결합이 아니라 이온 결합을 하려고 해요. 공유 결합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와 전자끼리 만나가지고 모여가지고 결합하는 건데 공유를 해가지고 결합을 하는 거예요. 전자 하나로 서로 다른 원자가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전자가 두 개나 필요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자 한 개만 사용해가지고 그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애초에 전자 이렇게 세 개밖에 없으면은 그냥 날아가기가 쉬워요. 그냥 딴 데로 날아가기가 쉬워요. 그래가지고 3개 이하는 공유 결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4개까지만 합니다. 4개부터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유 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단 5개 이상은 안 되고 4개가 딱 좋다. 그래서 일단 넘어가시면 그래서 이제 그 실리콘들을 다 이렇게 모은 거예요. 모아가지고 공유 결합을 시킨 거예요. 여기 보면 전자가 하나죠. 원래는 2개 있어야 되는데 각각 하나로만 땡 치는 거예요. 하나로만. 그래서 8개 딱 이렇게 안정적이게 만드는 거예요. 8개 딱 이렇게 공유 위에는 누구랑 공유를 했지만 표시를 안 한 거라서 이렇게 뭐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공유를 합니다. 하나씩 원래는 이제 4개씩 다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가 이게 일단 반도체인데 왜 반도체냐? 왜 반도체예요? 일단 반도체는 이렇게 전자가 잘 움직이지도 못해요, 사실. 그래서 다 공유 결합이라서 잘 못 움직여요. 금속 결합이었다 하면은 전자들이 금속 결합이었으면 전자들이 돌아다닙니다. 왜 돌아다니냐? 아까랑 다르게 이 전자가 실리콘이 4개 있잖아요. 4개 있는데 실리콘이 4개 있는데 그 금속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이 아니라 전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뭐 하나, 대부분 1개 또는 2개. 어쨌든 이렇게 1개 또는 2개면 안에 있는 그 전자들이 밀어내기 때문에 얘네들이 되게 자유로워요. 자꾸 막 날아가요. 나가려고. 이렇게 금속끼리 모여있는 데는 전자들이 막 움직여요. 이렇게 얘네들처럼 모여가지고 못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돌아다녀요. 계속 모여있으면서 돌아다녀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붙어있으면서 또 돌아다녀가지고 그래서 전류가 잘 통하는 거예요. 그럼 도체는 이건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그럼 부도체나 반도체랑 뭔 차이예요? 그럼 부도체는 왜 실리콘이랑 차이가 나냐면 실리콘은 지금 전자 그 껍질이 되게 많아요. 근데 보통 부도체는 전자 껍질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가지고 같은 공유 결합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탄소 같은 경우에는 그 좀 더 많이 끌어당깁니다. 같은 전자가 똑같이 4개지만 최외각 전자가 똑같이 4개지만 끌어당겨가지고 되게 세게 끌어당겨가지고 아무리 온도를 올려도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잘 안 끊겨요. 그래서 부도체라는 거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끊겨요. 그러니까 또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 좀 끊어져가지고 전자가 자유가 조금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있습니다.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약간 부도체와 도체 중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반도체에다가 도핑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도핑이 뭐냐면 말 그대로 그 운동선수가 도핑하는 것처럼 뭘 꼽아요. 이렇게 뭘 새로운 걸 추가하는 거예요. 왜 추가하냐? 더 잘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 그래서 추가를 하는 겁니다. P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체외각 전자가 5개예요. 얘는 4개잖아요. 그러니까 5개니까 나머지는 다 공유그룹을 쓰는데 4개를 나머지 1개 남는 거예요. 이 남는 전자가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녀가지고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핑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좀 전류가 많이 흐르겠죠. 그럼 도체 쓰면 되는데 왜 반도체 쓰는 거야? 그건 이제 아까 말했듯이 트랜지스터는 그 전류를 중간에 흐르고 멈추고 그걸 하기 위해서 트랜지스터가 필요한 거라서 반도체가 필요한 겁니다. 도체는 그냥 전류 계속 흐르게 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렇게 도핑을 했는데 반대로 혹시 도핑을 할 수는 없을까요? P 말고 다른 원소 뭐 최외곽 전자가 3개가 있다. 그러면은 다른 그걸 이제 도핑을 하면은 지금 일단 이거는 전자가 하나 많아서 엔도핑이라고 하고 N타입 반도체라고 하고 P타입 반도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도핑을 3개로 한 겁니다. 왜 3개로 해? 3개로 해도 전류가 흘러요. 그러니까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가 남는 게 아니라 구멍이 남겠죠. 구멍이 나오면 이 구멍이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니, 구멍이 입자도 아닌데 왜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가 아니라 이 전자들이 원래는 전자가 움직이잖아요. 구멍 가짜잖아요. 가짜 아니에요. 이거 가짜. 전자들이 움직이면은 얼마나 많이 움직였어 이 구멍으로. 이걸 다 셀 수는 없습니다. 이 전자를 전부 다 세가지고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의 움직임을 구하겠다고 이 전자가 올 확률, 이 전자가 올 확률 다 계산 언제 해요? 그냥 구멍이 하나 입자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하는 게 훨씬 낫지. 어쨌든 이 구멍이 계속 돌아다니니까 왜 구멍이라고 생각하냐면 구멍이랑 여기 구멍이랑 뭔 차이예요? 뭐 할 수 있는데 모든 반도체나 그거는 다 중성이에요. 중성. 그래가지고 얘가 전자가 하나 많은 만큼 얘가 플러스예요. 다른 거에 비해서 더 플러스고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최외곽전자 3개를 놨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라서 마이너스 홀, 마이너스 구멍 해가지고 전체 뉴트럴리티가 상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멍이 플러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플러스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럼 그거를 뭐 하게요? 그걸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이 두 개 아까 말했던 P타입이랑 N타입을 서로 붙게 만들어요. 붙여놔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P타입 여기 왼쪽에 있고 N타입 오른쪽에 있으면은 이제 얘는 이제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 정성이지만 마이너스를 도핑한 거잖아요. 실리콘이 있고 얘를 또 한다고 한 거니까. 일단 잠시만요.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이거 플러스가 아니라 P는 마이너스예요. P는 마이너스인데 왜 마이너스냐? 5개잖아요. 최외곽 전자가 5개인 만큼 아니야 플러스 맞아요. 지금 그림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단 잘못 봤습니다. P가 P가 아니라 일단 이거 맞아요. 마이너스. 아까 제가 했던 설명 맞고요. 어쨌든 이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홀. 아까처럼 이제 홀이 돌아다니는 거고 N타입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자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홀은 플러스라고 했잖아요. 아까. 왜 플러스냐? 아까 설명했는데 홀이 전체는 항상 뉴트럴이니까, 그러니까 중성이니까 플러스일수록 그러니까 약간 대출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잠시만요.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B라고 하겠어요. B가 뭐냐면 B가 최외곽 전자 3개예요. 근데 주변 다 4개잖아요. 4개 실리콘이 4개 있잖아요. 4개 있으니까 이렇게 얘는 이제 서로가 서로를 공유해가지고 두 개씩 각각 공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개씩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다 돼 있는데 다 이렇게 근데 여기는
정확히 여기만 남아있잖아요. 여기만 남아있잖아요. 이 구멍이 있잖아요. 사실 이걸 대출을 하고 싶은 거 있어. 얘가 대출을 하고 싶어요. 뭐 여기는 자기 한 개밖에 없으니까 대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전자가 어디선가 대출을 하고 싶은데, 이 대출을 하고 싶다가 그 홀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출을 하고 싶다니까 전자가 필요하다. 전자가 필요한 게 누구예요? 플러스가 전자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홀이 플러스예요. 플러스. 그래서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만나고 싶어 하죠. 마이너스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던 마이너스들이, 전자들이 이 홀이랑 만나는 거예요.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서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이랬을 거예요. 다 이렇게 이 부분이 없고 다 그냥 있었을 거예요. 처음 붙었을 때. 근데 전부 다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다 만나가지고 없어져요. 만나니까 서로가 서로를 충족시키니까 없어지겠죠. 그럼 남는 건 뭐예요? 이 캐리어들은, 이 지금 전자나 홀들은 다 없어지고 남는 거는 원자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쓸쓸하게 공유 결합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유전자가 없는, 얘는 홀이고 자유홀이 없고 자유전자가 없는, 아무것도 못한, 전류도 흘려주지 못하는 그런 그 디플리션 리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전자장, 그러니까 전자장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전자장이 뭐냐면, 잠시만요. 필요한지 일단 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일단 좀 이따 만약에 필요하면 다시 설명할게요. 필요 없으면 지금 설명할 필요 없고. 뭐 어쨌든 여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전류가 안 흘러요. 안 흘러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저희가 가만히 냅둔 게 아니라 여기다 추가적으로 배터리를 붙여가지고 흐르게 했어요. 이렇게 전압을 가해줬어요. 5V 가해주고 여기 0V 가해주고. 그러면 5V를 가해줬으면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얘는 이제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그러면 이제 얘가 홀인데 홀이 플러스잖아요. 플러스가 플러스를 싫어하죠. 이러대요. 그러니까 얘 홀이 그냥 저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편. 그리고 마이너스도 나 여기 싫어. 여기 갈 거야. 서로 만나요. 서로 만나면 디플리션이 계속 일어나겠지. 디플리션이 일어나는데 그만큼 여기서 보충을 해줘요. 그만큼 새로운 마이너스들을 계속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 얘도 이 건전지잖아요. 건전지. 플러스를 계속 보충을 해줘요. 보충을. 그래서 여기 디플리션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전류가 흐르지 않는 디플리션이 없어져가지고, 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예요. forward bias. 그러니까 얘가 지금 플러스를 P에다가 가해주고 마이너스를 N에다가 가해주면 forward bias라고 해요. forward. 뭐 정상적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상적인. 그러면 전류가 흐르고, 그러면 반대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거. forward 말고. 이건 reverse예요. reverse. 이상하게 아까보다도 디플레이션이 훨씬 커졌죠. 이거는 흐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는 플러스 마이너스 치면 지금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여기는 0V, 여기는 5V니까 얘는 지금 전자인데 마이너스인데 여기다 플러스 하면은 마이너스인데 나 플러스 너무 좋아해 해서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얘도 지금 얘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난 마이너스를 좋아해 해서. 그러면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 원래 디플레이션 리전이 여기였었다면 그냥
여기 있던 캐리어들도 다 저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남아있는 캐리어가 없어서 캐리어가 그러니까 전자 또는 홀 그 남아있는 캐리어가 없어가지고 전류를 흘려줄 캐리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전류가 안 흘러요. 리버스 바이어스는.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forward 바이어스면은 전류가 흐르고 리버스 바이어스면 전류가 안 흐른다. 마치 우리 반도체 스위칭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 여기 전압만 이렇게 바꿔준 거 아니야. 여기다가 전압만 이렇게 가해준 거 아니야. 아 스위칭 되겠네. 스위칭. 근데 PN 다이오드만으로는 스위칭이 되긴 하겠지만 이게 한 방향으로만 흐른단 말이에요. 전류가 전자의 방향과 전자가 가는 방향과 반대인데 반대인데 이게 한 방향으로만 흐르면은 이게 스위칭이 돼도 약간 애매하단 말이에요. 방향이 한 방향. 두 방향을 둘 다 알 수 있는 스위칭이어야지 좋지.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은 이 PN을 가지고 또 새로운 거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새로운 방식을. 그게 그래서 나온 게 뭐 중간에 BJT가 뭐 있어서 뭐 나오지만 일단은 모스라는 게 또 나와요. 이거 이후에. 근데 이게 더 좋아서 지금 모스를 설명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것도 다 N모스, P모스 했잖아요. 다 모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죠. N 플러스가 있잖아요. N 플러스 있고 P가 있고 플러스는 뭐냐면 도핑이 추가적으로 많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왜 추가적으로 많이 하냐? 이유는 뭐 사실 알 필요 없지만 여기가 메탈이고 여기와 여기 사이가 막히면 안 돼. 메탈하고 반도체 사이가 막히는 접합이 있는데 그 접합을 뭐 숏키 접합이라고 하는데 플러스를 해줘야지 막히지 않고 흐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N이 있고 어쨌든 N 플러스든 뭐든 간에 N이 일단 있어요. P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이제 아까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면은 안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상태가 지금 평상시 상태 일단 지금 가정할 때 0V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는 항상 0V로 해요. 그냥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0V고 1V인데 만약에 여기가 1V고 여기가 0V다. 반대로 한다. 그러면은 이 P에서 N으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이게 거꾸로 흘러요. 이러면 원래 안 되거든요. 사실 여기로는 흐르면 안 돼요. 이 P 바디라고 하는 건데 여기로 전류가 흐르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를 1V라고 하고 여기는 일단 항상 0V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1V를 넣어줬다면 그러니까 항상 이 소스라는 데보다 여기가 훨씬 작아야 돼요. 여기가 제일 작아야 돼. 이 바디가. 그래서 지금 0V인데 일단 0V로 해요. 0V고 여기 1V는 뭐예요? 리버스 바이어스죠. N에서 P로 안 가요.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요. 리버스 바이어스니까 1V 여기 흐르는데 항상 여기 바디가 더 작으니까 절대로 전류가 흐를 수 없는 거예요. 이쪽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전류 어떻게 흘러요? 어떻게 흐르게 해요? 그냥 흐를 수가 없는데 답은 일단 여기 또 리버스 바이어스고요. 그래서 답은 어떻게 하냐면 그럼 여기를 이 게이트에다가 볼테이지를 가해가지고 여기를 이 P를 바꾸면 되지 않을까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0.1V를 가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가 플러스가 될 거 아닙니까? 양수 볼트니까 상대적으로 여기 0V고 여기 0.1V니까 상대적으로 여기가 플러스다. 플러스면은 플러스면 이제 P가
홀이 많잖아요. 홀이 많단 말이에요. 홀이 많아요. 플러스들이 많단 말이에요. 플러스 홀들이, 캐리어들이. 그럼 이 플러스들이 밀려나요. 그럼 아까처럼 디플레이션 리전이 생기겠죠. 이 캐리어들이 없어지니까. 그러면은 P 마이너스밖에 안 남는 거. 이 원자 마이너스 원자밖에 안 남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인 원자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밖에 안 남잖아요. 근데 이게 이 디플레이션 리전이 뻗어 나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이게 만약 0.5로 하잖아요. 0.5. 그럼 이게 점점 뻗어 나갈 거란 말이에요. 이 디플레이션 리전이. 근데 어느 순간 되면은 이 디플레이션 리전을 뻗어 나가는 것보다 나가는 그 에너지보다 차라리 이 전자를 여기서 생성하는 게 더 낫겠다. 이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이 디플레이션 리전을 더 이제 크게 키우는 것보다 어느 순간부터는 이 마이너스 캐리어를 만들어내는 게 더 쉽겠다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캐리어들이. 그래서 마이너스 캐리어들이 1V 정도가 되면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엄청나게 많이. 근데 뭐야, 아까 말했듯이 마이너스 캐리어가 되게 많은 거는 뭐였어요? 마이너스 캐리어가 되게 많은 거는 N모스가 아니라 N타입 도핑이었어요. P타입 도핑은 플러스 타입 캐리어가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위치에서는 마이너스 캐리어가 많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 이게 N타입이 되는 거예요. N타입이 돼서 지금 이제 더 이상은 이 리버스 바이어스 때문에 N하고 P가 막혀가지고 전류가 못 흐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이 N타입을 통해서.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흐르는 거. 알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1V 흘려주면 흐른다.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캐리어들이 뭐 여기서도 어떻게 나오냐.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있잖아요. 캐리어가 왜 갑자기 어디서 나오냐고. 캐리어들은 원래 이제 thermal generation이라고 있어요. thermal generation. 이게 뭐냐면 온도가 0켈빈이 아니면 우주 절대 온도가 아니면은 thermal generation, 그러니까 뭐 캐리어가 생성도 안 돼요. 전자가 갑자기 생성이 안 돼요. 근데 약간이라도 이렇게 지금은 사실은 몇 도죠? 지금 사실은 290 켈빈이라면 27도인지 그러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면은요, 상온이면요, 그러니까 전자 많이 생겨요. 계속 생겨요, 전자가. 물론 그만큼 리컨비네이션이라고 전자가 다시 이제 홀이랑 만나가지고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게 뭐 평형이겠지만 어쨌든 이 전자 생기긴 한단 말이에요. 이 전자가 그걸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있고, 사실 이걸로는 너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가 게이트에다가 0.1V를 이렇게 DC로 가해주면은 1V를 이제 DC가 뭐냐면 직류 전류거든요. 근데 이걸 DC를 가해주면은 그래, 나 thermal 이거 기다릴 수 있어. 이거 뭐 채널이 형성되는 기다릴 수 있었는데 DC가 아니라 AC고, 만약에 AC 주파수가 엄청나게 빠르면은 이 thermal 형성되기 그 전에 이게 0V였다 1V였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인버전이 생기지가 않아요. 인버전이니까 그 마이너스 캐리어들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럼 어디서 생겨나? 그러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겠죠. 이 thermal만 있는 게 아니겠죠. 여기서도 생겨납니다. 이게 뭐야, 게이트가 아니라 드레인하고 소스. 드레인 소스에서도, 그러니까 이 N 플러스에서도 전자가 생겨요. 캐리어들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캐리어를 주면서 여기서도 생겨나는 거예요. 마이너스들이 생겨나가지고, 그래서 보충을 하는 거예요. 보충을.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피모스도 마찬가지. 피모스는 지금 여기는 P 편이죠. 다 N을 P로 바꾸고 P를 N으로 바꾸면 돼요. 그럼 피모스가 돼요. 그럼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는 똑같이 뭐 리버스 바이오스 걸리고, 여긴 0V가 바이오스, 베이스는 이 바디는 0V가 아니라 뭐 5V인지 뭔지 하겠지. VDD겠죠. 여긴 0V야 되고 켜지려면 그러겠죠. 어쨌든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그 논리 회로들을 만들고, 논리 회로를 통해서 더 큰 논리 회로를 만들고, 그 논리 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CPU 같은 것도 만들고, 그렇기에 오늘날의 컴퓨터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컴퓨터 말고 여러 가지 가전제품들. 그래서 아셨죠? 여기까지가 그 컴퓨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